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그 사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되뇌다 보면 하루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기분이 망가집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그 사람,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심지어 며느리나 사위의 한마디까지. 타인의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자꾸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밤에 누워서도 그 생각,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생각. 결국 내 하루는 그 사람 때문에 온통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나이 들수록 왜 사람들 말에 더 상처받고, 더 신경 쓰이고, 더 화가 날까요? 참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참기가 너무 힘듭니다. 화를 내자니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고 참자니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인연을 끊을 수도 없는 사이. 가족이거나 이웃이거나 오래된 친구거나 매일 만나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반응을 바꿔라.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평생 홀로 살며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연구했던 이 철학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타인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바꾸려는 나의 집착 때문에 괴롭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법,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법,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 때문에 하루를 망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부 왜 우리는 상처받을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유명한 우화를 남겼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떨고 있던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자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서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멀어지니 다시 추위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던 고슴도치들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워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싫어하는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반갑고 편한데 매일 보는 가족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는 경험. 1년에 한 번 보는 친척은 좋은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은 자꾸 신경 쓰이는 경험. 이것이 바로 거리의 문제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이런 기대와 바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늘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계속되니까 화가 납니다.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할까? 좀 배려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때문에 경로당 가는 게 괴로워집니다. 며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일을 하는 방식이 내가 하던 방식과 다릅니다. 처음에는 요즘 세대가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다름이 신경 쓰입니다. 왜 저렇게 할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립니다. 아파트 위층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밤늦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두 번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니 화가 치밉니다. 왜 저렇게 비상식적일까? 아래층 생각은 안 할까?
한 번만 조용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밤마다 그 소리에 신경이 곤두섭니다. 실제로는 소리가 안 나도 혹시나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보십시오.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바꾸려는 내면의 욕망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들이 적절한 거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심리적 거리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거리.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의 여유.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거리입니다. 2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지와 표상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반응. 이것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평생을 씁니다. 타인의 생각, 타인의 감정, 타인의 행동. 이것들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애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의 성격, 며느리의 살림 방식, 이웃의 생활 습관, 친구의 말투.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까? 70대 박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며느리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하고 빨래는 이렇게 개야 하는데 저렇게 갭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하지만 며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해도 며느리는 안 바뀐다는 것을. 며느리에게는 며느리의 방식이 있고 그것을 바꾸려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방식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안 났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이전과 똑같은데도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실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반응입니다. 며느리의 설거지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을. 경로당의 그 사람, 위층의 그 사람, 옆집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뀌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좀 배려해줬으면, 좀 알아서 해줬으면.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기대를 버리라고. 그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70년, 8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설령 바뀐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경로당의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할 때 화를 낼 것인가, 무덤덤하게 들을 것인가.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날 때 밤새 잠 못 이루며 화낼 것인가, 귀마개를 하고 잘 것인가.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내 방식과 다르게 일할 때 일일이 간섭하며 스트레스 받을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것 역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섭섭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며칠 동안 꼽씹으며 괴로워할 것인가, 그냥 흘려버릴 것인가. 이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 그러나 그 적은 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
타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응이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비를 멈추게 하려고 하늘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비는 계속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산을 쓸 수 있습니다. 타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3부 선택적 침묵의 지혜.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에 반응하고 현명한 자는 선택적으로 침묵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말, 모든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반응할 가치가 있는 것에만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로당에서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따져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반응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경로당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에 반응할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평화를 깨뜨릴 가치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흘려버렸으면 그것으로 끝났을 일입니다. 하지만 반응하는 순간 그 말은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논쟁을 피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지만 다른 학자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논쟁에서 이긴다 해도 얻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논쟁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뿐 진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작은 충돌, 사소한 의견 차이, 그런 것들에 일일이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싸우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 내 건강,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65세 김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관리비를 잘못 냈다며 자꾸 따졌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설명하며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웃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매번 화가 났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몇만 원 관리비 때문에 내 건강을 망치고 있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이웃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그 이웃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으니 재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적 침묵의 힘입니다. 모든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 모든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말을 하거든 잠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에 반응할 가치가 있는가? 이 사람과 싸울 가치가 있는가? 이 일로 내 하루를 망칠 가치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하십시오. 대꾸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반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대꾸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참으면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 진짜 승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논쟁 자체를 피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내 마음의 평화보다 중요한 승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에 반응합니다. 경로당에서 누가 뭐라 하면 반응하고, 아파트에서 누가 뭐라 하면 반응하고, 자식이 뭐라 하면 반응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반응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선택합니다.
이것은 반응할 가치가 있고 저것은 그냥 흘려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말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의 행동에서 자유로워지고 무엇보다 타인 때문에 화내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4부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법.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정.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도 명예도 재산도 아니라고. 바로 내 마음의 평정이라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흔들리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타인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경로당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는구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고.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개에게 짖음을 당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개가 원래 짖는 동물이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거리를 두고 관찰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을 보듯이 말입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객석에 앉아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극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관찰만 하십시오. 거기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셋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화가 나고 지금 속상하고 지금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잊힙니다. 몇 달 지나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정을 깨뜨려야 합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고통도 기쁨도 모든 감정은 일시적이다. 영원한 것은 오직 변화뿐이다. 지금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그 일도 곧 지나갑니다. 일주일 후면 별일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넷째, 감정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화난 것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말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때로는 먹구름이 끼고 때로는 맑습니다. 하지만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화라는 감정이 지나가는 것일 뿐 여러분 자신이 화는 아닙니다. 이것을 알면 감정에 덜 휘둘립니다. 다섯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화나는 이유 중 하나는 비교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받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 비교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비교는 고통의 시작이라고. 나는 나일 뿐 타인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경로당에서 누군가 자기 자식 자랑을 합니다. 의사라고 변호사라고. 그 순간 여러분은 비교합니다. 우리 자식은 그냥 회사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자식입니다. 타인의 자식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타인의 인생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연습하십시오. 마음의 평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말을 하거든 한 번만 참아 보십시오. 대꾸하지 말고 침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구나.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에게 반응하는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5부 오늘부터 실천하는 10가지 방법.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우리 일상에 적용하는 실천법입니다. 첫째, 3초 규칙을 실천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말을 하거든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3초만 기다리십시오. 그 3초 동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러면 감정의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갑니다. 그 후에 반응하십시오. 아니, 대부분의 경우 3초 후에는 반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게 됩니다. 둘째, 감정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어떤 일로 화가 났는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화낼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은 별것 아닌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점점 화낼 일이 줄어듭니다. 셋째, 산책하십시오. 화가 날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화는 더 커집니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십시오. 1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걷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매일 산책했습니다. 산책이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을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렇게 말했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화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다섯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마음의 평화입니까? 경로당에서의 말다툼이 그것보다 중요합니까? 아파트 관리비 시비가 여러분의 건강보다 중요합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섯째, 긍정적인 문장을 외우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하나 골라서 외우십시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반응을 바꿔라. 이 문장을 매일 아침 3번씩 되뇌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십시오. 말의 힘은 강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일곱째, 물리적 거리를 활용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계속 여러분을 화나게 한다면 잠시 그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경로당을 며칠 쉬어도 됩니다. 친구를 잠시 안 만나도 됩니다. 거리를 두면 감정이 식습니다. 그 후에 다시 만나면 전보다 덜 예민해집니다. 여덟째, 감사 노트를 만드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침에 날씨가 좋았던 것, 밥이 맛있었던 것, 누군가 웃어준 것.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화내는 마음을 몰아냅니다. 두 감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홉째, 좋은 것에 집중하십시오. 경로당에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중 1명이 여러분을 화나게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1명에게 집중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9명에게 집중할 것입니까? 우리는 나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것에 눈을 돌리십시오. 10째,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망이 내 안에 독으로 쌓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다면 왜 아직도 바꾸려 하고 있습니까? 그 집착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중 몇 시간을 그 사람 생각하며 보냈습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타인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감정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말과 행동에 끌려다니는 노예입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타인 때문에 화내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 평정을 지키며 살 것입니까?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나의 반응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타인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3초만 기다리십시오. 타인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평정심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언제나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조용한 위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